한국에서 외국인 모임을 완전히 끊게 된 건 제가 한국어 공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그 모임 안에 들어갈수록 언어 사라지고 사람을 사냥하는 분위기만 남았었거든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저는 외국인 모임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되게 좋은 장면을 상상했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한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알려주고 서로 문화도 이야기하고 끝나면은 같이 밥도 먹는 그런 장면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정말 멋있죠. 홍대, 신촌, 강남이는 카페나 펍에 사람들이 모이고 국기도 붙어 있고 이름표도 쓰고 오늘 주제 같은 것도 적혀 있어요. 근데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른 장면이 별주제가 진짜 많거든요. 테이블마다 외국인 남자들이 가득 앉아 있어요. 다들 한국어 책 들고 온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도 책을 안 펴요. 한국 남자가 들어오면은 고개 한 번만 들었다가 다시 휴대폰을 보고, 한국 여자가 들어오면은 갑자기 방 전체가 살아나요. 의자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영어가 더 커지고 평소에 조용하던 사람까지 갑자기 웃기 시작해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인 줄 알았어요. 새로운 사람 왔으니까 반가워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몇 번만 가보면은 뵀더니 뭐예요? 누가 왜 왔는지, 누가 진짜 공부하러 왔는지, 누가 오늘 밤 번호 하나만 받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지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영어로 이런 자리를 아주 거칠게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남자만 바글바글한 모임이라는 뜻인데, 솔직히 제가 갔던 몇몇 언어 모임은 그 표현 말고는 설명이 안 됐어요. 남자는 20명인데 여자는 3명이에요. 그런데 그 3명 주변으로 10명씩 붙어요. 한 사람은 어디서 사냐고 묻고, 한 사람은 남자친구가 있냐고 묻고, 한 사람은 오늘 끝나고 술 마시다고 해요.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데 이미 다음 장소를 정하려고 해요. 그 순간부터 그 자리 어느 모임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척하면서 사람을 고르는 시장이 돼요. 저는 구석에 앉아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어요. 한 문장 말하는 것도 긴장됐어요. 그래서 누가 제 표현을 고쳐주면은 메모했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바로 적었어요. 저처럼 진짜 공부하러 온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외국인도 있었고, 해외 취업 때문에 영어 회화 연습하는 한국인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정말 좋았어요. 시간이 빨리 갔고 서로 들려도 웃었고 이상한 목적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가장자리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공부하려는 사람보다는 작업하려는 사람이 더 목소리가 크고, 주제자는 분위기가 시끄러우면 모임이 성공한 줄 알아요. 사진에 사람이 많이 나오고 술이 많이 팔리고 다음 주에 잠가자는 오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누가 불편했는지, 누가 2번 다시 안 오는지, 누가 계단까지 따라가며 번호를 요구했는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겉으로만 구체적인 분위기가 유지되면 되거든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모임이 거의 끝났을 때였어요. 어떤 한국인 여성이 갑자기 가방을 들고 빠르게 나갔어요. 그냥 집에 가는 줄 알았죠. 그런데 외국인 남자 3명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서 뒤를 따라갔어요. 한 명은 계단에서 계속 말을 걸었고, 한 명은 휴대폰을 내밀면서 번호를 달라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웃으면서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했어요. 그 여성은 웃지도 않았어요. 대답도 거의 안 했고 그냥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3명이 계속 따라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러분. 화도 났지만 그보다 더 먼저 든 감정은 부끄러움이었어요. 같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같이 같은 종류의 사람처럼 모일까봐 부끄러웠어요. 누군가는 영어를 배우려고 용기 내서 혼자 왔을 텐데 집에 돌아갈 때는 외국인 모임 자체를 무사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더 불편한 건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똑같이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낯선 여성이 자리를 비웠는데 3명이 뒤따라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바로 쳐다봐요. 친구가 말릴 수도 있고 직원이 나설 수도 있고 본인도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은 갑자기 기준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행 왔으니까, 외국인이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기한테 관심 많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 착각이 제일 위험해요.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를 낮게 보는 마음일 때가 진짜 많거든요. 난 여기서 특별하다. 나는 다른 남자보다 유리하다. 한국 여성은 외국인을 좋아할 것이다. 내가 조금 밀어붙여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겹치면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자기 여행의 경험 하나로 보기 시작해요.
저는 남자와 여자가 모임에서 만나고 연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대화하다가 서로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런 게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문제는 처음부터 언어 교환이라는 간판을 걸고 실제 목적은 사람을 낚는 데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데이팅 행사라고 하면 돼요. 술 마시고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공부하러 온 사람까지 같은 반에 올려놓고 그냥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특히 한국인 참가자 중에는 영어를 잘 못해서 더 조심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상대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가 정확하게 모르고 싫다고 강하게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웃으면서 넘기면은 관심 있다고 해석하고 자리를 비하면은 따라가고 답장을 안 하면은 왜 무시하냐고 해요. 언어를 배우러 온 사람의 약간 지점을 오히려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주최자들도 이걸 몰 리가 없어요. 어떤 모임은 여성 참가비를 더 싸게 받거나 무료로 해요. 왜 그럴까요? 여성 참가자가 와야 남성 참가자가 계속 오기 때문이에요. 언어 교류가 중심이라면은 실력이나 관심사로 사람을 나눠야죠. 초급, 중급, 고급으로 테이블을 나누거나 대화 시간을 정하거나 한 사람에게 여러 명 몰리지 않도록 진행해야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성비가 광고가 되고 여성 참가자가 상품처럼 취급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들은 글로벌 커뮤니티인데 안에서는 아주 오래된 욕망을 돈으로 바꾸는 구조가 돌아가요. 저도 처음에는 이걸 인정하기 진짜 싫었어요. 좋은 모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진짜 공부만 하는 작은 모임에 갔을 때는 진짜 재밌었어요. 서로 문장을 고쳐주고 한국 속담을 설명하다가 다 같이 웃고 끝나고 김밥 먹으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국적도 성별도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우려는 사람과 알려주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아쉬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원래 좋은 개념이었는데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망친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방지한 구조가 망친 거예요. 한 두 명이 이상하게 행동할 수도 있죠. 여러분 저도 그거 알아요. 어디나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분위기를 만든다면은 그때부터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조용히 공부하러 온 사람들은 재미없는 사람이 되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되고 계속 들이대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람이 돼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 들어가면은 한국어보다 줄거부터 보게 됐어요. 오늘은 누가 취할까? 누가 또 한 사람에게 물릴까? 누가 불편해야 할까? 주최자는 또 모른 척 할까? 배우러 간 자리에서는 계속 경계만 하게 되니까 더 이상 갈 이유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끝났어요. 외국인 친구를 싫어서도 아니고 한국인과 외국인을 섞이는 걸 반대해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만남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끝났어요. 가짜 목적 아래서 사람을 소비하는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은 나도 그 문화를 묻긴 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런 모임을 한두 번 겪은 한국인은 외국인 전체를 그렇게 보기 시작해요. 외국인은 한국어에 관심 있는 척 하면서 결국 여자 만나러 온다. 외국인 남자는 친절한 척 하다가 번호를 요구하다. 영어 모임은 위험하다. 이런 이미지가 생겨요. 그러면은 진짜 한국을 좋아하고 친구를 만들고 언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까지 의심받아요. 저는 한국어를 혼자 배웠고 틀린 문장을 수백 번 말했고 사람들이 제 발음을 못 알아들어도 다시 말했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친구를 만들고 싶었고 사람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같은 공간에서 한국어 한마디 배우려는 노력도 없이 영어를 무기처럼 틀고 사람 위에 서려고 했어요. 외국어는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외국어를 계급처럼 써요. 나는 영어를 하니까 더 가치가 있다. 나는 외국인이니까 더 매력이 있다. 나는 여행자니까 책임은 없다. 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언어 교환이 끝나요. 남는 건 우월감과 외로움과 욕망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은 정말 외로워요. 자기 나라에서도 관계를 잘못 만들었고 자신감도 없었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평범한 대화도 기회로 보고 친절도 호감으로 보고 거절도 게임처럼 봐요.
외로움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외롭다고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무시할 권리가 없어요. 상처가 있다고 남의 관계를 밀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한국인들도 이런 거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모임이라는 이름을 붙었다고 다 국제적이고 열린 공간은 아니에요. 영어를 쓰는 사람이 많다고 수준 높은 자리도 아니고, 외국인이 많다고 안전한 자리도 아니에요. 누가 운영하는지, 어떤 규칙이 있는지, 불편한 행동을 실제로 막는지 봐야 해요. 제가 외국인 모임을 끊는 이유는 외국인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는 척하면서 사람을 소비하는 분위기가 싫어서였어요. 언어를 배우는 척하면서 상대 외로움과 호기심을 이용하는 구조가 싫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계속 앉아있으면은 저도 결국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았어요. 겉이 화려한 모임일수록 안을 더 자세히 봐야 해요. 웃는 사진이 많다고 모두 즐거웠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다고 모두 환영받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이라고 모두 중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교류는 외국인을 많이 모으는 데에서 시작되진 않아요. 상대를 쉽게 볼 수 없게 만드는 기준에서 시작돼요. 그 기준이 없는 모임은 언어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경계가 얼마나 약한지 시험하는 곳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 모임을 끊었어요.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재미에는 더 이상 앉아있고 싶지 않았었거든요.